안녕하세요. 투자하는 김상사입니다. 인타임이란 영화가 있어요. 2011년에 개봉한 영화고, 영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돈 대신 시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모든 사람은 25살이 되면 노화가 중단이 되고 팔목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 시간으로 살아가는 거죠. 물건을 살 때나 집세를 내거나 뭔가를 할 때 이 시간을 지불하고, 일을 하면 그 대가로 돈이 아니라 시간을 받는 거죠. 그리고 이 시간이 0이 되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세상이에요. 그래서 부자들은 이 시간이 몇백 년, 몇천 년씩 가지고 있고, 부자들은 영생을 누리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. 그런데 영화 결말을 보면 주인공이 이 시간을 탈취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가난한 사람들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방식의 결말을 맞이해요. 이 시대의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를 풍자한 영화인데, 이게 결말이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해피엔딩은 아니에요. 인타임 영화를 보면 커피 한 잔에 4분이에요. 그러면 밥 한 끼에 한 8분 정도의 시간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영화 결말을 보면 모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빈민가에서 공장에서 다 나와가지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 정말 좋은 도시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와요. 그런데 그 빈민가에선 생필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있고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. 그런데 사람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일을 안 하려고 하죠. 여러분들이 갑자기 1,000억 원이 생겼는데 공장에서 일하고 회사에 출근하고 싶겠어요? 당연히 안 하죠. 그럼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? 식량이 부족해지고 생필품이 정말 부족해져서 식량값과 생필품 값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.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빵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다 없으니까 빵이 안 나오고, 그럼 그나마 나온 빵들은 서로 사겠다고 경쟁이 붙겠죠. 이 시간이 있지만 결국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빵 하나에 4분이었던 게 뭐 40분, 400분, 나중에 가면 4,000분 이런 식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거예요. 그럼 여기서 똑똑한 사람들,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 사태가 이미 터졌을 때 헐값에 빵 공장을 사서 어떻게든 빵을 만들고 있겠죠. 그럼 이 빵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그 사람들은 다시 부자가 되고, 빵 하나에 몇 년씩 지불하며 사는 사람들의 수명은 정말 빠르게 감소할 거예요. 그러다 결국에 다시 시간이 없어지니까 다시 공장에 일을 하러 가는 거죠. 그럼 이런 공장을 먼저 선점했던 사람들은 다시 엄청난 자산가가 되고, 그 공장에 미리 들어가 있던 노동자들은 큰 부자들이 돼 있는 거예요. 이게 완벽한 복지국가를 꿈꾸는 나라들이 저질렀던 큰 오류인데,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이죠.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뭐 다른 문제도 엮여 있지만 이런 복지 문제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더 힘들어진 사례예요. 국가에서 복지란 이름으로 돈을 퍼주니까 사람들이 일할 이유가 없어지고, 일을 안 하니까 생산되는 생필품이나 의약품, 식품들이 부족해지면서 물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. 그럼 가지고 있던 돈들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원래 위치로 잘 돌아가면 다행인데, 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, 그 결과가 지금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가 된 거죠. 그래서 빈부격차를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빈부격차를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인타임이 처음 개봉됐을 때 봤는데, 저런 식으로 정말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뺏어서 모두에게 나눠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, 경제 공부랑 경제 관련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한테 뺏어서 나눠주는 게 역설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요.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들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부자들은 그 부를 오히려 유지하는 거죠. 그렇다고 이 부자들에서 자산까지 몰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? 자산가들이 사업도 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런 걸 모두 포기하게 되면 일자리도 없어지고 정말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요. 그래서 저도 한때 상위 1%의 부를 공평하게 나누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,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지옥으로 빠뜨리는 거라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도 그런 길을 걷고 있죠. 그래서 인타임이라는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보면 훈훈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결말 이후의 상황은 아마 사회가 더욱 혼란해지고 가난했던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을 거예요.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